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심장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강남의 유명 웨딩홀 상담실. 환하게 웃던 직원은 곧바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나 봐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예비 시어머니 얼굴도 순간 딱딱하게 굳어버렸으니까요.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처음인데요? 직원은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그 순간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상담이나 하죠. 그날 상담은 이상할 정도로 빨리 끝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날짜부터 급하게 잡으려 했습니다. 좋은 날짜는 금방 빠져. 일단 계약부터 해야 해. 저는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지? 돌이켜보면 저는 그날부터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발이 깊은 함정 위에 놓여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실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두려워 눈을 감아버리는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직원이 내뱉은 그 5글자가 공기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맴돌고 있었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별것 아니라고 말하며 웃어 보였습니다. 상담실의 하얀 조명 아래에서 저는 그저 곧 결혼을 앞둔 평범한 예비 신부였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운전하는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에 여기 온 적 있어?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했습니다. 한 번.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 준비했었어? 준호는 창밖만 보며 말했습니다. 파혼했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왜 말 안 했어? 준호는 귀찮다는 듯 웃었습니다. 끝난 일이잖아.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파혼했는데? 준호는 짧게 말했습니다. 성격 차이. 그런데 이상하게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묘하게 눅눅했습니다. 준호는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저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계속 웨딩홀 직원 표정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순한 착각 같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허둥지둥 사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의심이 없었습니다. 확신에 찬 환대였습니다. 그건 그냥 실수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지. 웨딩홀 직원이 하루에 몇 쌍을 상담하겠어. 그 정도 착각은 있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말은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고 누워도 새벽에 물 한 잔 마시러 일어나도 그 문장이 어두운 방 안에서 가만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 집에 갔을 때였습니다. 준호는 주차하러 나갔고 시어머니는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밑에 떨어진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입양 상담 안내, 난임 부부 지원 프로그램, 신생아 입양 절차.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자료를 보지? 처음엔 누구 부탁인가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한쪽에 형광펜으로 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배우자 동의 필수. 심장이 묘하게 불안해졌습니다. 그 노란 형광펜 줄은 왠지 모르게 무서웠습니다. 누군가가 열심히 공부하듯 밑줄을 쳐놓은 자국이었습니다. 그게 왜 지금 결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 거실 테이블 밑에 있는 걸까? 저는 얼른 자리를 잡고 앉아 아무것도 못 본 척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방에서 과일 깎는 소리가 쩍쩍 들려왔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방금 본 것들을 머릿속 어딘가 깊은 서랍 안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일부러 웃으며 물었습니다. 준호야, 너 아이 좋아해? 준호는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난 꼭 애 낳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 내가 괜한 상상을 했구나. 정말 문제가 있었다면 저렇게까지 아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지. 아마 시어머니가 누구 부탁으로 입양 자료를 알아본 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심을 접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준호가 너무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꼭 낳고 싶다는 그 말이 지나치게 단호했습니다. 마치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해둔 사람처럼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듣고 싶은 말을 들었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올라갔고 신혼생활도 행복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다정했고 시어머니도 전보다 더 잘해주셨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평범한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준호보다 먼저 일어나 밥을 했고 준호는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빵을 사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가끔 반찬을 챙겨 보내주셨고 명절엔 용돈도 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잘 맞는 가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 속에서 결혼 전에 느꼈던 묘한 불안감을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그러다 하나씩 이상한 순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너희는 애 계획 없어? 그때마다 제가 웃으며 대답하려 하면 꼭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애가 뭐가 중요해. 둘만 잘 살면 됐지. 처음엔 그냥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아이 이야기에 부담을 느낄까봐 앞서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반복될수록 이상했습니다. 아니, 우린 아이 낳을 생각 있는데 왜 자꾸 어머님이 먼저 저렇게 말씀하시지? 준호도 그 말을 들으면 묘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요즘은 천천히 낳는 사람 많잖아. 그때마다 가슴 한쪽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넘겼습니다. 부부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서두를 필요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냥 그런 집 분위기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집 앞 단골 정육점에 들렀습니다. 결혼 전부터 자주 가던 곳이라 사장님과도 꽤 친했습니다. 고기를 고르고 있는데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세대 좋은 소식은 없어요? 순간 저는 웃으며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정육점 사장님이 갑자기 말을 끊었습니다. 아유, 요즘은 애 없어도 둘이 행복하게 잘 살면 되죠. 순간 분위기가 묘하게 어색해졌습니다. 아주머니도 당황한 듯 웃었습니다. 아니 뭐 그렇긴 하지. 저는 그냥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계산을 마친 뒤 사장님이 고기를 봉투에 더 넣어주셨습니다. 서비스예요. 힘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맨날 이렇게 더 주시면 남는 거 있으세요? 그러자 사장님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쓰여서 그래요. 순간 이상했습니다. 왜 마음이 쓰이지? 저는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뭐 힘든 사람 같아요? 그 순간 사장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애 때문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순간 심장이 묘하게 철렁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신혼이라 천천히 가지려고요. 그런데 사장님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사장님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한 말했네.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은 한참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아이 갖기 힘들 수도 있다고.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제가요? 사장님도 당황했습니다. 아니, 난 당연히 알고 있는 줄 알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순간 예전에 봤던 입양 자료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난임 부부 지원 프로그램. 심장이 미친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들고 정육점 문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감쌌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발이 저절로 움직였고 눈앞에 골목길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쥔 손가락에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그 봉투를 놓으면 제가 지금 막 발에 밟은 이 현실도 같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왜 밖에서 제가 아이 갖기 힘들다고 말씀하고 다니세요? 순간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니? 정육점 사장님이요. 시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유,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 내가 예민한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육점 사장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시던데 아니라는 생각을 하려 해도 자꾸 예전에 봤던 입양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문득 웨딩홀 직원 말이 생각났습니다.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준호의 어깨를 바라보다가 저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SNS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준호 이름만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호 SNS에 오래전 사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공개 처리된 계정 태그. 여자 이름 하나. 김민서.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설마. 저는 그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다행히 공개 계정이었습니다. 사진 몇 장을 넘기던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강남의 그 웨딩홀이었습니다. 드레스 피팅 사진, 예식장 상담 사진, 그리고 준호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날짜는 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정말 있었구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사진 댓글이었습니다. 결혼 축하해. 드디어 시댁 허락받았구나. 하지만 그 뒤로 사진이 뚝 끊겨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한동안 내려다봤습니다. 드레스 피팅 사진 속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얀 드레스 앞에서 분명히 설레는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도 드레스 피팅 날에 꼭 저런 얼굴이었으니까요. 행복한 사람의 얼굴,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얼굴. 저는 한참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연락하는 게 맞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결국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준호 씨와 결혼 준비하셨던 분 맞으세요? 답장은 하루 뒤에 왔습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그 짧은 답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미친 듯 뛰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 다시 보냈습니다. 저 지금 준호 씨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답장은 한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미 결혼하셨네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결국 용기 내서 물었습니다. 혹시 왜 파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참 뒤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조용한 카페에서 준호의 전 약혼녀를 처음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혼하셨네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언니도 같은 이유였어요?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임 때문이면 저도 결혼했을 수도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척들이 그러더라고요. 몸 좀 챙겨. 스트레스 받으면 더 안 생긴다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미 다 제 탓으로 말하고 다니고 있었다는 걸.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가고 있었고 옆 테이블에서는 누군가 케이크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돌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 한가운데서 조용히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여자 쪽 문제로 생각하는 게 서로 편하다고.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 집은 며느리를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비밀 대신 뒤집어쓸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카페를 나서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게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뭘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알 권리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게,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진 카페 의자에 잠시 더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식어버린 커피잔이 놓여 있었고 저는 그것도 모른 채 그냥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불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모든 책임을 제 탓으로 돌릴 생각이었다는 게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가 잠든 뒤 조용히 서랍을 뒤졌습니다. 무엇을 찾으려는 건지 스스로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열고 닫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도, 세 번째 서랍도요. 그리고 결국 발견했습니다. 병원 서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 맨 위에 적힌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성 불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아래에는 더 선명한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천성 무정자증. 순간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발행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식 날짜보다 훨씬 이전이었습니다. 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만나기 전부터, 아마 저와 결혼을 결정하기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매일 아침 밥을 같이 먹고 저와 아이 이야기를 하고 꼭 낳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배신감이라기에는 너무 고요했고 슬픔이라기에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냥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 천천히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준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봤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준호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알았어? 준호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순간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면서 숨긴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가 처음부터 말하면 다 도망간다고 했어.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속였어? 준호는 괴로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말하려고 했어.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때쯤이면 이미 내가 애 못 낳는 여자 되어 있었겠지.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자꾸 애 없어도 된다고 말했는지,
왜 밖에 다니며 며느리 몸이 약하다고 말하고 다녔는지, 왜 입양 자료를 보고 있었는지 처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가 안 생기면 자연스럽게 제 문제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세상은 그냥 넘겼을 겁니다. 요즘 애 안 낳는 집도 있잖아. 여자 쪽이 좀 약하다더라. 그렇게 조용히 묻혀갔을 겁니다. 저는 평생 아이 못 낳는 며느리로 불렸을 거고, 준호 비밀은 영원히 저 서랍 속에 있었을 겁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이혼을 말했습니다. 준호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긴 침묵이 어쩌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준호의 마지막 표정은 괴로운 것도 화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이 더 서글펐습니다. 후회나 미안함보다 포기가 더 먼저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듣던 시어머니가 싸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결국 너도 똑같네.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사랑한다고 해놓고 결국 자기 손해보는 건 싫은 거잖아. 저는 어이가 없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지금 그 말이 나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내가 틀린 말했니? 아픈 것도 아니고 죽는 병도 아닌데. 아이 좀 못 가지면 어떠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임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절 거짓말 속에 살게 만든 게 문제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세상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은 먼저 말하고 다니니? 너도 부모 되면 알 거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 말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아들만 중요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저를 애 못 낳는 여자 만들 생각이셨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다 묻혀. 살다 보면 애 없이 사는 집도 많고.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도 결국 다른 애들이랑 똑같아. 네 인생, 네 자존심만 중요하지. 우리 준호 불쌍해서 어쩌니? 그 순간 오히려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고. 그 집은 끝까지 며느리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아들의 비밀을 덮어줄 사람, 대신 욕먹어줄 사람을 찾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이상하게 울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고, 아래쪽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잡고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손이 떨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처럼요. 나오는 길에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 없이 그냥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라기보다는 아마 오래 참고 있던 것들이 그제야 비로소 흘러나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지 않고 1층 로비에서 그냥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햇볕이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한동안 건물 앞에 서서 햇빛을 맞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웨딩홀 상담실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던 직원, 굳어버린 표정, 그리고 그 5글자. 다시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하나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장이 턱 내려앉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건 그냥 놀라는 것과 달랐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아주 작은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보음을 오래 무시했습니다. 무시하는 게 편했으니까요. 믿고 싶었으니까요. 이상하게 굴지 말자, 예민한 거겠지, 별일 아니겠지. 그 말들로 하루하루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라는 건 계속 작은 틈으로 비집고 들어옵니다. 정육점 사장님의 멈칫하는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지나치게 앞서가는 말 한마디로, 준호의 지나치게 단호한 대답으로 결국 저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떠났습니다. 주변에서 묻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헤어졌냐고, 불임이면 방법이 있지 않냐고, 그 정도는 이해하고 살 수 있지 않냐고. 저는 그 질문들에 일일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떠난 이유는 불임이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가 불임이라서 떠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가족으로 맞이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에서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사람으로 데려왔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저는 아내가 되려고 그 집에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몰랐으면 하는 비밀을 덮어줄 사람으로 채용된 거였습니다. 그것이 허락될 수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조용히 뒤집어쓰는 역할이 되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만나자고 했습니다. 친구는 두 말 없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오래 걸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걷다가 어느 순간 저는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딱 그 한마디였는데 친구는 그냥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지금 혼자 작은 집에 삽니다. 처음에는 고요함이 낯설었습니다. 아무도 밥 먹자고 부르지 않는 아침, 누군가 퇴근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저녁이 이상하게 비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억지로 채워넣지 않아도 되는 공간. 그냥 제가 제 모습 그대로 있어도 되는 시간. 저는 가끔 그 웨딩홀 앞을 지나칩니다. 일부러 가는 게 아니라 그 길이 지름길이라 그냥 지나치게 됩니다. 처음엔 발걸음이 빨라졌지만 요즘은 그냥 걷습니다. 별로 무섭지 않습니다. 그 웨딩홀 유리문 안으로 또 다른 누군가가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설레는 얼굴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그 사람이 부디 아무 일 없이 진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이제 그게 어떤 모습인지 알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다는 건 누군가의 이야기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 역할 없이 그냥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것. 그게 진짜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러니 다음에는 제대로 받겠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혹시 제 선택이 맞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과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됩니다.